야, 이씨, 수학 안 배웠냐. 졌는지도 알 수 있겠네. 이거는. 오, 맞아요. 오, 완전 똑똑하다. 나란 여자. 안녕하세요. 아, 같이 해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차트 분석의 마지막 편입니다. 뭐였죠? 세 가지가 있죠. 차트 분석 방법에는. 봉. 무슨 평균선인데? 오, 맞아. 이동. 오, 아, 뭐 이렇게 따로 해요. 야, 한 게 어디야. 오늘 하는 거. 거래량. 맞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봉이랑 이동평균선 배웠고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거래량이 차트에서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네. 켜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식은 사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삼성전자로 볼까요? 네.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있는 이동평균선 캔들 밑에 있는 막대기가 나와 있어요. 이 바로 밑에 있는 게 거래량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란 우선 기본적으로 개념을 먼저 잡고 갈게요.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성립된 그 수량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거래량이 100이다 하면 뭐 매수한 수량 50개, 매도한 수량 50개 이렇게 더해서 100인가요? 반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사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거래가 성립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게 하나가 맺어졌을 때 거래량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100이다라는 건 주식 주문한 사람도 100, 매도한 판매한 사람도 100. 그래서 더해서 200이 아니라 거래량이 1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엄청 빵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잭팟이 터진다 이런 것처럼 거래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면 우리는 그걸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도 그 차트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빨간색도 있고 맞아. 파란색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검은색? 맞아. 가끔 그것도 있지. 있었어. 그거는 무슨 차이인가? 똑같아? 차트 느낌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너가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져. 거래량을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설정 그 화면으로 가서 따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래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 색깔을 해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물론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일봉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보통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건 바로 1번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전일 거래량 대비라는 건 그 전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주가와 상관없이 거래량만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 전보다 거래량이 오늘 더 늘었어. 그러면? 빨간 봉. 그치?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 화살표라기보단 이거 부등호. 맞아. 야, 이씨, 수학 안 배웠냐. 부등호 이거. 이거. 그치. 그리고 설명해봐. 파란 거는 전일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떨어졌었을 때. 그치. 맞아. 요렇게. 맞아요. 이런 경우에 1번의 방법을 쓰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이거는 거래량만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그 캔들 있죠? 우리가 보는 캔들은 빨간색인데 거래량은 파란색일 수가 있어요. 나 그런 거 봤어. 봤죠? 근데 그러면 좀 해석하는 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볼 때는 좀 가시적이고 좋죠. 그냥 전날보다 거래량이 증가했구나, 감소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설정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차트를 들어가서 MTS나 HTS에서 설정에 가면 보면 기준 설정이 나옵니다. 이 기준 설정에서 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방법을 쓰려면 두 번째, 상승, 하락, 거래량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거래량만 이렇게 딱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랑 이 거래량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려면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거래량, 이거는 상관없이 기준이 뭐죠? 전일 종가. 네, 종가. 주가가 기준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주가인 거예요. 기준이 거래량이 아니라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 3시 반에 장이 딱 마감됐었을 때 그 가격. 그쵸? 그 가격이 당일이 전날보다 높을 때 빨간 봉. 그쵸.
아니 빨간 때 거래량. 파란봉.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기준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전일 종가가 당일 종가보다 낮으니까 내가 지금 뭐 잘못 그린. 맞아. 그러니까 당일 종가가 전날보다 떨어졌어. 그러면 거래량 색깔이 파란색으로 예,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말은 알겠어. 약간 지금 잠깐 헷갈렸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랐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파란색이다. 거래량이 파란색이 나왔으면 이만큼의 거래량과 주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걸로 설정했었을 때는 총 그날 거래량도 알 수 있고 그 거래량이 뭐 전날 당일 대비해서 그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알 수 있겠네. 이거는 맞아요. 완전 똑똑하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래량만 알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설정을 하면 굳이 이 주가 캔들을 보지 않아도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발전했다. 와, 감개가 무량합니다, 진짜. 와, 감개무량. 나란 여자. 나 진짜 놀랐어, 진짜. 아니, 나 지금 혼자서 살짝 나 진짜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구나, 라고 했지. 놀랬지? 진짜 이건 인정합니다. 리스펙.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또 활용할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오, 좋아.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폭발했다 하면 터졌다라고 하죠. 그 전까지 그냥 뭐 이 정도였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하면 매수 신호로 봅니다. 이 말인즉슨 오를 가능성이 좀 크다. 그쵸? 확률이 높다. 똑똑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이거는 오른 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맞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다 장대 양봉이니까.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갑자기 터지면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는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올라가.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네,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 거로 보려면 설정을 바꿔야겠죠. 설정 들어가서 전일 종가 대비. 그쵸. 전일 종가 대비 상승 하락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바뀝니다. 2020년 4월쯤으로 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거래량? 갑자기 엄청 터졌던 그때가 있거든요. 2020년 4월 초에 자세히 보시면 하락하고 있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그 전보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터졌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계속 상승. 올랐습니다. 이렇게 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장대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터지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처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갑자기 빵 터졌어요. 이게 음봉으로 나왔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또 거래량이 많으면서 파란봉인 거야. 봐봐, 이게 헷갈려요. 이 파란색인 건 기준이 뭐였죠? 정가입니다. 정가. 네. 전일 거래량 대비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죠? 얘가 파란색이니까 얘도 파란색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높낮이가 다른 거는 그냥 단순한 거래량만 나타내는 거. 그쵸. 네, 거래량만이고 이 색깔은 기준이 종가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첫 번째 방법으로 했으면 이 거래량 기준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대 음봉이 나온 것 자체가 매도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 거래량까지 터지면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면 좋냐면 솔직히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배웠을 때 뭐 121선에 닿으면 닫고 다시 올라가고 닫고 다시 올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쵸. 그게 있다.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잖아. 맞아. 이게
잠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거래량도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봐서는 내가 이거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그치. 네, 여러 가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진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진짜 간단하게 하면 할 수 있어. 해봐. 여러분 다시 재생 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뭐야? 전일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빨간봉. 전일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낮다. 파란봉.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 오늘 종가가 더 전일보다 높았다.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낮았다. 안타깝네요. 파란색. 뭐 엄청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주린이는 아니다. 어디 가서 주린이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네, 그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은 오늘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오늘 글씨 되게 잘 쓰는데? 고마워. 웬열? 주문해. 잠깐만. 이거 주문부터 해. 이게 아니,